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첫 번째 회차 전기이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콘덴서 정전 용량과 용량성 리액턴스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문제 위에다가 아니면은 아래에다가 이런 거, 이 용량성 리액턴스의 기호 이런 거 써주세요. 그리고 정전 용량도 써주시고요. 그럼 써보면은 한번 기억이 나요, 이게. 모르던 것도 가끔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럴 때 XC는 J오메가 C분의 1이었죠. 그리고 추가로 XL, 유도성 리액턴스죠, 코일에서. 이때는 J오메가 L이었습니다. 이때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게 콘덴서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때, 여기서 커지면이라 그랬죠? 자, 이 분모가 커집니다. 분모가 커지면은 2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되고 점점 그렇죠. 분모가 커지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점점 더 작아지네요.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는 작아지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계산 문제네요. 이제 자속 밀도 위에다가 자속 밀도 B를 적어주시고요. 자, 이 자속 밀도라는 글자와 이 영어 약어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 자장의 세기, 자계의 세기, 그리고 또 자기장의 세기,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기 H입니다. 이게 B는 μH, 이 수식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맨날 나오는 거예요. 전기 자기약이라는 데에서 나오는데 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μ에다가 H만 곱해주면 되죠. 여기서 자속밀도 B를 물어봤으니까 μ에다가 H만 곱해주면 됩니다. μ 곱하기 200입니다. 자, 근데 μ라는 숫자는 이게 정해진 상수예요. 파이에서 원주율 파이 있죠? 원주율 파이도 3.14 뭐뭐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뮤도 진공중 투자율과 그리고 어떤 매질에서 투자율이 곱해진 값인데 이 진공중 투자율이라는 값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 뮤에다가 이 비투자율까지 곱해줘야 되는데 여긴 공심이랬잖아요. 그래서 공기중 비투자율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뮤는 1이 됩니다. 이 뮤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200만 곱해주면 되네요. 자, 근데 계산기를 쳐볼 필요도 없이 여기 앞에 숫자만 보시죠, 한번. 2, 4, 8, 16이에요.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4에다가 2만 곱해지네요. 그럼 어쨌든 8 뭐뭐뭐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계산기를 쳐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기를 칠 필요도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전하가 나오고 전이가 나왔어요. V와 Q와 그리고 어느 일정 거리 떨어진 R만큼 떨어진 자, 이럴 때 전이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원래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이게 자주 나왔죠? 근데 전하 하나가 주어지고 그 전위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가끔 나오지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분의 Q예요. 여기서 R제곱이 R로만 바뀌고 Q 하나가 없는 거죠, 수식이. 그래서 이 수식이 유사하니까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넣어서 계산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여기서 미터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여기서 단위 환산하는 게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여기 숫자를 그대로 내려오시고 10 곱하기 이 센치 이 센치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면은 숫자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미터로 환산된 겁니다. 자, 그래서 미터로 환산하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에 여기 Q를 넣어주면 되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3번이 나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 저항이 있고 기전력이 있고 뭐 건전지를 4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이런 건 무조건 옆에다 그려야 됩니다. 이거 시험지 옆에 빈 공간에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봅시다. 저항이 4개가 직렬로 접속돼 있대요. 기전력이랑. 그러면 내부 기전력 4개가 이렇게 있겠네요. 4개가 있고 기전력도 4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4개를 직렬로 접속했대요. 하나에 0.25예요. 25ohm이고 여기는 하나에 1.5V입니다. 4개를 직렬로 접속했으니까 다 더해줘야겠죠? 저항의 직렬 접속 그리고 전원의 직렬 접속은 모두 더하면 되니까 0.25 곱하기 4 해서 1ohm이 나옵니다. 그리고 1.5 곱하기 4개 해서 6V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외부 저항 5ohm짜리를 여기다가 5ohm짜리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요거를 연결했대요. 이렇게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됐네요.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R하고 스몰 r하고 V하고 외부 저항 R 이렇게 써놓고 먼저 푸는 거죠. 그러면은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 1과 5가 있으니까 더하면은 6ohm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죠. 그러면은 1 플러스 5 분의 6V니까 6이죠. 그러면은 6분의 6, 6분의 6 해서 1A입니다. 답이 1번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C1, C2 콘덴서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 합성 정전 용량을 C라고 할 때 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네요. 이것도 역시 그림을 그려봐야겠네요. 자, C1, C2가 C1과 이렇게 커패시터 2개가 있대요. 근데 직렬로 접속되어 있대요. 그때 이 합성 정전 용량이 이렇게 C래요. 그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숫자를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자, 이 커패시터의 접속은 저항과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 커패시터의 직렬 접속은 저항의 병렬 접속과 같으니까 우리 저항의 병렬 접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어요. R1하고 R2로 있을 때 합성 저항 R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거랑 똑같은 문제죠. 자, 이 문제도 가끔 나오게 되는데 이 전체 저항 R은 이 병렬 접속된 저항들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합성했을 때 여기 병렬된 것들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 작아집니다. 자,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ohm이고 여기 10만 ohm이에요. 10만 ohm. 10만 ohm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병렬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합분의 곱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10만 1 곱하기 10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1분의 10만이네요. 그러면은 분모가 약간 크니까 0.9 땡땡땡이 나오겠네요. 1보다 작아졌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합성 저항은 그 병렬 접속된 제일 작은 저항보다 작아진다. 1보다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성 커패시턴스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직렬 접속된 정전 용량 중에서 제일 작은 것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C1, C2보다는 작아야겠죠, 얘가. 한번 봅시다. 작은 거 봅시다. 전체 정전 용량이 C1보다 작네요. 오케이. 오케이고 이건 같네요. 작아야 되죠? 아니에요. 얘는요, 크죠? 아니에요. 얘도 크죠? 아니에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커패시터 회로를
저항회로로 바꿔서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를 푸시면은 쉽고 편합니다. 이 커패시터 직렬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병렬 저항으로 계산하시고 커패시터 병렬이 나왔을 때는 직렬 저항으로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